네, 안녕하세요. SA 조영근입니다. 오늘 그 브라운백 세션 주제는 나의 KVM 가상화 환경 구성이라고 주제를 잡아봤고요. 저희가 SA 하면서 우리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메일에서부터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AAP 이렇게 테스트를 할때 조금 좀 편한 환경에서 좀 테스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저 PC에서 구현을 해서 저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 간략하게 저 시스템 구성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시스템 구성이랄 것은 별거 없습니다. 저 공유기 하나 있고 그 뒷단에 RHEL8 기반의 KVM 하나 구성이 됐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공유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그 필요할 때 밖에서 원격으로 이 PC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WOL이라고 해서 Wake on Land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PC를 이렇게 깨워요. 이제 뭐 정지되어 스톱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워서 필요할 때 쓰고 셧다운 시키고 이런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PC를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화재 위험도 있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WOL 기능을 쓰기 위해서 공유기를 앞단에 설치를 했고요. 이 WOL 기능을 쓰려면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저희 집에서 쓰는 IP들은 DHCP를 쓰잖아요. 그래서 DHCP를 그때마다 다 확인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이 공유기에 DDNS라고 해서 다이나믹 DNS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 제가 활성화시켜서 했고, 그리고 포트 포워딩 기능으로 뭐 SSH나 RDP를 포트 포워딩 해서 그 호스트에, 그 뒷단에 있는 KVM 호스트에 제가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세팅하는 것은 그 KVM 호스트에 네스티드를 설정을 합니다. 이 네스티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또 하이퍼바이저를 올려서 그 위에 가상머신을 띄워야 되는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RHV, 그리고 오픈스택, 그리고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 KVM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머신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고 그 위에 가상머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네스티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네스티드 구성은 etc 밑에 모드 프로브.d 밑에 kvm.conf라고 되어 있어요. 그 파일에서 인텔이면 인텔 거 아니면 AMD 거 그 활성화를 시켜주고 재부팅 시켜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픈 시프트 단순히 테스트할 때는 필요 없지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가상화 위에 가상화를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만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런 제품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제 그 KVM 위에 가상화 관리를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넬팔인 경우에는 버트, 그리고 버트 인스톨, 버트 뷰, 그리고 립 게스트 FS 툴을 설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상 머신을 스타트 만들고, 시작하고 스톱시키고 이런 관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소프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법이나 것들은 아래쪽 보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넬 7 같은 경우는 뭐 QEMU, KVM 뭐 이런 패키지들을 더 설치했었는데요. 넬 8에서 조금 더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가 설치한 것은 GUI로 그 가상머신을 만들거나 또 KVM 호스트를 관리할 때는 콕핏 설치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CLI 외에 또 GUI가 필요한 경우에 좀 활용을 했고요. 또 아울러 그 KVM 호스트에 직접 그 GUI 화면을 좀 띄워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예를 들어서 그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워야 되는 경우나 이럴 때는 XRDP를 제가 설치해서 했고요. 기존에는 타이거 VNC 가지고 설치했는데 저는 XRDP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XRDP 설치했고요. 저희가 예전에 보안 기능 확인서 이렇게 작업할 때도 XRDP 넣고 저는 광주에서 그쪽 본사에서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보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XRDP가 저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그대로 하시면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KVM 호스트에 네트워크 구성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집에 들어오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는 네트워크이잖아요. 하나의 닉에 물려서 쓰는데 KVM 환경에서는 그 닉을 브릿지로 잡아서 해주면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공유기 밑에 있는 사설망을 직접 물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릿지로 구성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KVM 호스트에 닉이 2개가 있어서 한 개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 그리고 다른 환경에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안 물렸지만 BRINT라고 해서 사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브릿지로 잡아서 작업을 합니다. 혹시 네트워크 NIC가 한 개일 경우에는 이것을 VLAN을 잡고 브릿지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오픈스택 설치할 때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분리할 때 이렇게 VLAN 잡아서 설치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KVM은 디폴트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디폴트 네트워크 쓰는 것보다는 별도의 브릿지를 잡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픈 쉬프트 설치하면서 이 디폴트 KVM에서 제공해준 디폴트 네트워크 한번 써봤는데 오픈 쉬프트 설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작업을 할 때는 NIC를 브릿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상 머신에 할당해주는 방법들을 좀 쓰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을 생성하기 전에 전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KVM을 잘 모를 때는 물리머신에 그냥 OS 받아가지고 CD로 설치를 했었고, 그게 조금 발전해서 이제 KVM으로 구성을 했을 때도 ISO로 내려받아가지고 계속 OS를 설치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KVM 환경에서는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QEMU 형태의 클라우드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그걸로 그냥 임포트해서 작업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OS 설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간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을 때 이제 QEMU 형태의 이미지를 내려봤잖아요. 그랬을 때 QEMU의 루트 패스워드를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 이미지 안에는 클라우드 이닛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KVM 환경에서 설치할 때는 이게 설치가 이게 지우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메타데이터 형태로 찾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EMU 이미지를 내려받고 나서 해야 되는 작업이 패스워드 변경하는 작업, 그리고 클라우드 이닛 패키지를 지워주는 작업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버트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베이스 이미지고요. 가상머신이 써야 되는 이미지는 이 베이스 이미지가 한 80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별도의
이제 가상머신이 쓸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QEMU 이미지라고 하는 명령어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EMU 크리에이트에서 제가 100기가짜리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베이스 이미지를 거기에 카피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이제 버트 파일 시스템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까 QEMU 이미지, 그 베이스 이미지에 대한 그 디렉토리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해보면 루트 디렉토리의 파티션이 SDA1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버트 파일 시스템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확인 작업을 하려면 한번 하시는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 버튼 리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베이스 이미지를 실제 가상머신 생성한 이미지에 이제 카피하는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상머신 생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버트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로 가상머신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명령어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임이라고 해서 가상머신 이름,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이제 저는 베스천이라고 한번 줬고요. 그리고 OS의 타입, 가상머신의 OS 타입을 OS 버라이언트라고 해서 줍니다. 이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네스티드 형태로 쓰려고 하면 CPU의 그 옵션에 호스트 패스 스루라고 하는 옵션을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CPU에 대한 거, vCPU로 몇 개를 가져갈 건지,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가상머신이 써야 될 이미지로 만들었던 이미지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옵션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디폴트 가상 KVM에서 준 디폴트 네트워크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브릿지로 만들어 줬던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3개의 네트워크가 생기겠죠. ETH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픽은 VNC를 쓰겠다고 설정을 해주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 가상머신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머신이 생성됐을 때 가상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이제 버시라는 명령어로 관리를 하는데요. 뭐 버시에 대한 그 명령어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쓴 것들을 여기에 나열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버시 리스트 -5를 하게 되면 실제 KVM에 내가 만들었던 가상머신 전체가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버시 리스트 하게 되면 현재 가상머신이 스타트되어 있는 가상머신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시 디스트로이 하면 가상머신을 셧다운 시키는 명령어고요. 스타트하면 실행하는 명령어, 그리고 버시 덤프 XML이라고 해서 가상머신에 대한 상태를 설정을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가상머신을 지우고 나서 이 XML을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시 undefined이라고 해서 가상머신을 실제적으로 KVM 환경에서 없애주는 작업이고요. define은 XML, 아까 백업 받아놨던 XML 가지고 복구하는 작업들, 그리고 edit, netlist,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씩 가상머신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명령어를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KVM 호스트 자체가 내일 7점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게스트 OS를 8을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패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버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패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8에 게스트를 내일 8을 쓰는 것은 이 패치에 대한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EX294라고 C 준비를 하고 있어요. C 준비를 하게 되면 가상머신 4개를 필요로 해요. 그것들을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가상머신을 만들고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또 반복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우고 다시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KVM에서 구성했던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제가 누트로 로그인을 해서 KVM 호스트에 infra.testLab이라고 하는 저희 KVM 호스트에 제가 누트로 로그인을 해서 실제 가상머신의 생성을 4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들, 좀 전에 제가 가상머신을 생성하기 위한 전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하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글자를 좀 더 크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로그인한 것은 KVM 호스트, 제가 도메인 이름으로는 infra.testLab.local이라고 주었고요. 제가 작업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할 디렉토리를 가상머신별로 다 따로 두거든요. 그래서 mnt sda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vms라고 하는 밑에 ex294라고 하는 kvm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 제가 좀 데모를 빨리 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놨고요.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RHEL 8.4에 대한 큐카오 이미지를 제가 우리 지금 accessready닷컴에서 제가 내려받아 놓은 상태고요. 이 베이스 이미지를 패스워드를 루트 패스워드를 레드햇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크라우드 이닛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제가 삭제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미 저는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실은. 그렇게 되면 이 RHEL 8.4에 대한 큐카오 이미지의 루트 패스워드가 바뀌고 크라우드 이닛이라는 패키지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EMU 이미지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만들 거고요. 그 이미지는 20기가로 제가 주었고요. 이미지 이름은 server.lab.example.com의 큐카오2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어요. 제가 이미지의 타입은 큐카오로 줬지만 노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옵션이니까 오픈 시프트 같이 조금 데이터베이스 가상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가 조금 더 많아야 되고 좀 성능이 높아야 된다면 큐카오보다는 노우로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각각 테스트할 때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큐카오 이미지로 줬고요. 서버 A라는 것도 만들었고, 이제 제가 서버 B, C, D까지 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것을 지금 스크립트로 짰고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스크는 따로 여기 보시면 없어요. 제가 이제 돌려볼게요. 그러면 디스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20기가짜리 큐카오 이미지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사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에 대한 것도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SDA3라고 하는 그 파티션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9기가에서 19.9기가, 20기가짜리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의 디스크를
늘리는 작업이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형님 지금 하는 게 그 디스크를 추가로 붙이는 작업인 건가요? 추가가 아니고요. 기존에 아까 뭐 서버 A.랩 해가지고 큐카오 이미 베이스 이미지를 20기가로 만들었잖아요. 그 20기가짜리에다가 그 베이스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추가가 아니고 베이스 이미지를 게스트 OS에 디스크로 붙일 게 아니고 이 20기가짜리를 붙이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붙이기 전에 OS로 쓰는 디스크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빈 디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빈 디스크에 큐카오라고 하는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를 OS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 빈 디스크에다 복사하는 작업이에요. OS를, 전체를. 용량이 근데 아까 베이스 이미지 용량이 더 큰 것 같던데, 이제, 이제, 베이스 이미지는 이거고요. 실제 이제 카피가 돼가지고 디스크를 늘려놓은 게 이 디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QEMU 이미지 인포로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버추얼 디스크가 20기가로 이렇게 늘려놔 있잖아요. 좀 전에 이제 디스크 리사이즈라는 작업이, 네, 그러니까 리사이즈 하기 전에는 용량이 엄청 적었거든요. 큐카우들 지금 새로 만든 이미지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미지 QEMU 뭐 크리에이트가 뭐 그 커맨드 가지고 저 렐 8 큐카우 이미지 가지고 디스크를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면은 저 용량을 그대로 가져가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용량이 확 작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로. create 큐카오2 test.큐카오2라고 만들 거고요. 20기가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뭐 이미지 원본을 지정한 게 아니고 그냥 빈 디스크를 예, 만든 예,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빈 디스크를 만들고 리사이즈까지만 된 건가요? 지금 작업이? 그렇죠. 니 사이즈까지만 된 겁니다. 다른 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렐 저 큐카오 베이스 이미지를 안에다 넣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베이스 이미지를 넣는 게 니 사이즈 하면서 넣어요. 같이. 아, 카피를 해요. 카피해서 복사를 넣는 거예요. 스크립트 다시 한번 리사이즈의 스크립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이, 리사이즈, 예, 네. 공이. 이것은 파일 시스템을 그냥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 리사이즈에 대한 것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붙여넣기. 이걸 하면 지금 RH 8.4에 대한 큐카와 이미지에 대한 파티션 정보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트 파티션은 이 부분을 늘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SDA3라고 하는 것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거고, 베이스 이미지고, 실제적으로 카피해야 될 대상, 이 대상에다가 복사를 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에서 복사를 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크 리사이즈까지 했고요.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드는 작업이 대한 것인데, 아까 저 설명드렸던 거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메인 네임을 서버 a.net.example.com이라고 줬고요. OS 베리언트는 8.4로 줬고, 그래서 CPU랑 메모리
방금 만든 디스크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디스크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제가 논이라고 했고요. 네트워크는 별도로 다른 스크립트에서 붙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상 머신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OS까지 설치되어 있는 가상 머신이 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머신 리스트 하면 실질적으로 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실은 이 방금 만들었던 거 기동화한 거 외에도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AAP나 뭐 오픈 스택, 오픈 시프트 테스트했던 거, IDM까지 테스트했던 것들이 가상 머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스타트 시키면 바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한번 버시 콘솔로 서버 A라고 하는 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를 제가 바꿨잖아요. 레디에스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아까 저희가 20기가짜리 디스크에 대한 파티션들이 그대로 이렇게 늘려져서 VDA3 아까 SDA3가 VDA3로 해서 바뀌어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는 NIC는 아직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NIC 잡는 작업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NIC 잡는 부분은 어태치 닉이라고 하는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 스크립트는 가상 머신들을 다 셧다운을 시키고 나서 ETC 밑에 이 ETH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닉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NIC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것들을 다 복사하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복사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걸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고요.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 서버를 디스트로이 시켜서 셧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카피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붙이는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버시 리스트 하게 되면 버시 콘솔로 한번 다시 서버 A로 들어가 보면 이더넷 2개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렵지 않게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뭐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설치할 때 가상머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상머신을 제가 삭제를 한번 다 스톱하고 스타트는 뭐 의미 없으니까 삭제를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삭제는 디스트로이 명령어로 다 정지를 시키고 나서 undefined로 해서 실제적으로 빼주고, 그리고 가상 디스크까지 제가 삭제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상 머신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머신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날려주고 나중에 새로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만 남겨주시면 쉽게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주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EX294라는 시험을 좀 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금 만들었던 그냥 쉘 스크립트가 아니라 제가 엔서블로 좀 코드를 좀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금 했던 과정들을 엔서블로 제가 좀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 유저는 제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계정, 실제 작업하는 리모트 유저는 오토메이션으로 제가 했고요. 작업 디렉토리는 조금 제가 시간이 오버돼도 마저 테스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VMX의 EX294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스크립트를 좀 만들었고 야물 파일로 만들었고요. 이 과정은 똑같아요. 가상 머신을 4개를 서버 A부터 D까지 4개를 만들고 삭제하고 하는 것들은 똑같고요. 그 위에 추가적인 작업은 제가 이 4개의 서버에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고 몇 가지 작업들, 뭐 시간을 동기화하는 크론을 작업하는 작업들, 이런 추가적인 작업들을 제가 저 공부하려고 만들어 놨던 것들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야물 파일을 다 만든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앤서브 갤럭시에서 레디엣 gov.kvm 언더바 vm이라고 하는 제가 그 롤을 내려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갤럭시 컬렉션에는 커뮤니티 리포트랑 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스킵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만들어 놓은 테스트를 안 해봐서 헷갈리네요. 아, 아. 일단은 가상머신을 음, 만드는 거, 크리에이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에이션 한 것은 똑같아요. 좀 이 롤이라는 게 뭐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의 내용을 다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롤 테스크. 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여기에 이 이미지라는 디렉토리에 이 가상 머신이 쓸 큐카고 이미지가 있냐 없냐를 체크한 거예요. 없으면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만드는 작업 아까 제가 했잖아요. QM 이미지로 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이것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리사이즈 하는 작업들을 또 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버전 미스매칭 하는 부분 설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패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KVM 레일 8 버전의 게스 OS도 레일 8을 쓰기 때문에 이 패치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주석 처리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커스텀을 해서 패스워드 바꾸는 부분들을 했었잖아요. 요것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페이스 붙이는 부분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제가 아까 셀 스크립트 만든 거여서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음, 네,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VM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디파인 시켜주는 것들,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런 야물 파일 작성하는 것도 가동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VM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VM은 순차적으로 한 개씩 서버 a.net.example.com이라고 하는 VM을 만들고 B도 만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스크립트 야물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아까 디스크를 익스텐드 시키는 거, 카피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아, 게임이 하나 올라갔네요. 메인은 이미 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디스크 카피하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은 사실은 아닌데, 저도 지금 RH CSA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이트로 치면 rol.rhreddit.com에서 거기 랩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던데, 네. 그게 뭐 사용 기간 같은 게 좀 제한이 있어서 별도로 테스팅 시스템을 만든 건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아, 예. 이게 저도 놀점 뭐 오픈 TLC나 놀에서 많이 하는데 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느려요, 실은. 아, 예. 느린 건. 그러니까 타이핑하면 타이핑 속도를 못 따라와요. 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불편을 했고요. 이제 또 예를 들면 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포랑 이런 것들이 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되지만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구성을 좀 공부하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잘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가 뭐 혹시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구성을 좀 더 완벽하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치가 저는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예, 이해됐습니다. 예. 현견님, 지금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는 이 컴퓨터가 집에 있는 서버인가요? 집에 있는 PC고요. 이 PC는 제가 예전에 우리 돈이 이거 코로나가 아니라 뭐 할 때 돈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새로 하나 장만한 거고요. 뭐 메모리가 64기가고 디스크가 좀 좋은 걸로 제가 끼워서 만들어 놓은 PC입니다. PC. 이거 집에 요 앞에 이제 공유기가 있고, 그 리모트에서 뭐 커피숍에서 잔잔 하면서 공유기를 통해서 마음대로 VM 만들고 이거 해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뭐, 외부에서 집에 있는 PC에 접근을 하려면 공유기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필요할 때 PC를 켜고, 안 쓸 때는 끄고, 그것들을 다 밖에서 하는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상머신이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A, B, C, D 가상머신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삭제하고 지우는 것들은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외의 작업들을 제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외의 작업을 엔서블로 이제 공부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내포를 구성한다거나 뭐 시간을 동기화하거나 아니면 크론으로 해서 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 이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를 들면 그 서버에 이제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키카피를 하려면. 그래서 키카피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이것까지는 아까 레드햇이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줬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다 먹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스트네임이 지금 호스트네임이 정해지지가 호스트네임이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안서블
호스트네임이 다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세팅하는 게 지금 전부 코드로 보면 간단하게 여기 제가 해놓은 게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리모트 유저의 키를 카피하고 그게 수두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는 부분을 야물 파일로 그냥 애드호크로 간단하게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호스트 네임이 다 쉽게 세팅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엔서블로 안 하게 되면 각각의 가상 머신에 들어가서 호스트 네임 CTL에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엔서블을 통해서 쉽게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고 또 네포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뭐 테스트하려면 네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엔서블 이렇게 엔서블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버시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가상머신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테스트 환경을 완벽하게 좀 구성하려면 엔서블까지 좀 확장해서 좀 세팅을 하고 구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 시간도 조금 오버가 됐고 그래서 저 데모나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